이 다리 부종의 원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게 되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화병원 닥터세이 MC 이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병원 영상의학과 박경민입니다. 네, 과장님. 얼마 전에 한 해외 토픽에서 5년간 한 자리에 서서 고행을 하는 수도승의 기사를 봤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요. 퉁퉁 부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리에 색소 침착이 돼서 다리가 검게 변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서 계시면 다리 혈관에 정맥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역류가 생김으로써 이런 다리의 무거움이나 부종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조금 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양말 자국까지 남더라고요. 이런 건 무조건 하지 정맥류로 볼 수 있나요? 흔히 일상생활에서 다리가 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다리 부종의 원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간이나 콩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 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정확히 어떤 병이에요?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피부 가까이에 있는 정맥이 늘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종과 하지 정맥류로 인한 부종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하지 정맥류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편측성이 약 40% 정도로 나타나서 다른 부종이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과 대조가 되고, 자다가 쥐가 잘 난다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가렵고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더 하지 정맥류를 시사하는 소견들입니다. 핏줄이 안 보이는 경우에도 하지 정맥류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지 정맥류가 심한 경우에는 피부 바깥쪽으로 돌출되고 구불구불한 혈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 단계에서는 실핏줄처럼 약간 늘어나서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외래에서 혈관 초음파를 보게 되면 피부에 그러한 변화는 좀 적지만 문제를 만드는 혈관에 역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심혈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시게 되면 정맥성 고혈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압이 우리 심내 혈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맥순환 개선제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센시아와 같은 그런 약물들을 잘 드시고 계신데, 센시아와 같은 그런 약품들은 아주 초기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못 본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정맥 부전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 기능 부전이 심해지게 되면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병이 점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시술적 치료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다리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이 폼롤러나 공기압 마사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큰 압력으로 장시간 하게 되면 혈전이 생긴다거나 심지어 혈관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압력으로 단시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부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시게 되면 종아리나 다리의 근육이 풀려서 일시적으로 풀리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지 정맥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혈관이 확장하게 되고 그 혈관의 투과도가 높아져서 혈관 밖으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다리의 부종을 심화시키고 혈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의 무거움이나 저림, 그리고 가려움, 쥐가 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정확한 치료 방법을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하겠죠? 증상만 가지고 약물적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하지 정맥류 때문인지 혈관 초음파를 통해 정확하게 혈액의 역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환자분이 전신마취 상태에서 원인 혈관의 끝을 묶고 아래 부위 혈관을 제거해 주는 것인데,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 그리고 고주파 치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비열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 안에 접착제를 넣는다거나 경화제를 써서 그 혈관을 막아주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료들은 입원을 하시지 않고 시술 후에도 바로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력이 상당히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악화를 줄이려면 평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서 있다거나 오래 앉아 있는 그런 자세를 장시간 하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틈나는 시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자세를 취해 주셔서 다리의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수영이라든가 천천히 오래 걷기, 이러한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정맥류는 큰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고장난 혈관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우리 다리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닥터세이 하지정맥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